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꼭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침체기에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그래도 안전한 편이죠.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항상 문제되는 게 빌라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우선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 건물이 근생 빌라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생 빌라라는 게 뭐냐면 근린생활시설 플러스 다세대 주택을 합친 그런 건물을 말합니다. 근생빌라가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주택이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혜택이 되게 많아요. 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그거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그걸 전세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르고 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데를 주택으로 알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우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안 돼요. 그리고 월세를 낸다고 한다면 월세 세액 공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전세 사기 그 대처 방안에도 이 근생 빌라에 대해서는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못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근생 빌라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때 보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층이 근린생활시설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몇 층이 근린생활시설인지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2층이 근린생활시설인데 2층에 나와 지금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건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세금 떼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근생 빌라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투명하게 많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요즘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안심전세 앱이라고 해가지고 허브에서 만든 그걸 통해서 빌라 가격도 공개를 하고 차츰차츰 지방까지 이제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빌라의 가격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빌라든 아파트든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에 그리고 기존에 받은 대출금 있죠? 그걸 합친 금액이 시세의 70%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나 빌라 가격이나 이게 얼마나 하락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한 70%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랑 직접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당연히 그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뭐 직업이라든지 알 수 있다면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체납 여부도 좀 확인하시고요. 직업까지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기일 가능성도 낮고 꼭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 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 공인중개사가 진짜 공인중개사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개 보조원들이 사고를 또 많이 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공인중개사고 하더라도 정말 그 동네에서 한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갑자기 새로 생긴 공인중개사 이런 데는 좀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있죠. 계약서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방구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거든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하세요. 법으로는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바로 계약하자마자 임대차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사를 하자마자 그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귀찮다고 좀 그걸 미루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건을 맡다 보면, 아니 분명히 점유 시기는 뭐 10월 달인데 전입신고는, 아니 그 확정일자는 뭐 그 다음에 뭐 5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귀찮더라도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하시고요.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 체결을 할 때 특약을 좀 넣으세요. 특약을. 그래서 특약을 보통 그 전세 계약하고 내가 입주 다음 날까지는 소유자가 변동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 하나 들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 이 계약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 전세보증보험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대인이 상환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넣을 수 있다면 등기부상에 더 이상 다른 대출은 받지 않는다까지 넣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넣으시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전세 계약하고 임차인이 입주 다음 날까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변동은 없도록 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넣고요. 또 더 넣을 수 있다면 이 부동산에는 더 이상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다까지 넣으면 너무 좋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만 지키시면 전세 사기는 당연히 안 당하실 거고요. 꼭 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임대인이 어려워져서 건물이 경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내 전세 보증금은 지킬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나라에서 시끌시끌하죠.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